저희 그 취업성공 패키지 직업상담원 고용보험법 이론 기본 이론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보험법 핵심 이론으로 오셔가지고요. 제1절 고용보험법의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고용보험법 관련된 고용보험법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목적을 가지는구나 정도 개념만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하거나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넘어오셔서요. 제2절 한번 보시죠. 2절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법령에 나온 내용들 그대로 교재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2절 보시면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1번 총칙, 양가로 1번 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동그라미 1번 목적 한번 읽어보시죠. 동그라미 1번 목적, 고용보험법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암기가 되세요? 제1조 목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의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보험법의 구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건 정말 고용보험법 배우시면서 제가 한 4-5번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이 구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고용보험법의 사업으로는요. 일단 고용 안정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안정사업. 사업의 이름에서 어떤 사업이겠거니 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자 관련돼서 자, 너희 회사 정년을 도래한 고령자 추가적으로 정년에 도래했으면 근로자는 내보내야 되죠. 내보내지 않고 계속 고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월에 30만 원씩 줄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고령자, 정년에 도래한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도 이 지원금을 준다는데 조금 더 고용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령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해요. 그리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배우는 북한 이탈 주민. 우리가 취업성공 패키지 과정 안에 있는 이 북한 이탈 주민 한 명 너희 회사에서 고용해주면 우리가 연간 최대 한 76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요, 이 북한 이탈 주민 한번 고용하고 어차피 인력이 필요한 거 한번 고용하고 지원금도 700만 원가량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의 고용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사업들,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들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어떤 경기 불황이 굉장히 심해요. 평택의 경기 불황이 굉장히 심해서 평택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혹은 평택에서 사업을 신설해서 그 지역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우리가 또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경제 불황에 빠져 있는 평택 지역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고용 안정 사업이라는 건 대부분 이렇게 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최대한 빨리 고용되고 고용 촉진 빨리 고용되고 그리고 기존에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고용 안정, 그렇죠? 이렇게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직업능력 개발 사업, 이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근로자들 직업능력 개발 시켜주란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중소기업 사업주들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바빠요, 사실 그분들이. 그렇죠? 근데 굳이 짬을 내 가지고 근로자들을 교육 훈련 시킬 시간도 없고 경제적 여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뭐 교육 훈련 시켜주는 대신에 교육 훈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지금 비용을, 그렇죠? 고용보험 사업에서,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서 일부 보조 혹은 원조 혹은 대여 해주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 개발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요, 실업급여 사업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쉽게 말해서 보통 실업급여 타먹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적합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이 실업급여 타먹는다라는 표현이. 그렇죠? 자, 실업급여 목적을 알면 타먹는다 이런 소리 못하겠죠. 실업급여 뭐와 뭐로 나눠져 있냐? 실업급여는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구직급여, 취업 촉진 수당입니다. 자, 월 20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실업 상태에 빠집니다. 비자발적으로 회사에서 잘렸어요. 갑자기. 그럼 이 근로자 A가 잘렸어요. A가 잘려서 나왔는데 이 A라는 사람 뭐 먹고 살아요? 그렇죠?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도 부양 가족도 있을 것이고, 본인 생활비도 있을 텐데, 그렇죠? 당장의 어떤 생계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해요. 생활 안전망. 그렇죠? 따라서 구직급여의 지급을 통해서 최소한 근로자가 굶어 죽진 않도록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보존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빠진 근로자가 보다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촉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빠른 재취업을 돕는 사업, 이게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타먹는다는 표현 적당합니까?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정수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 육아급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고용보험법의 가장 큰 틀이고요. 이걸 다 이해하셨으면 이 법의 목적 또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됐고요. 동그라미 2번 정의 규정 보시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기억, 피보험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사업주입니까? 근로자예요. 근로자고요. 나,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이상하시죠? 뭐가 이상해요? 고용보험이죠. 저희가 지금 배우는 게, 그쵸? 고용이란 단어와 자영업자가 어울리나요?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쵸?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A, B, C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보험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배우는 지금 현재 고용보험법에서는 자영업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라고 나오느냐? 그렇죠? 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요. 우리나라 굉장히 특색이 있습니다. 특색이 있는 게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자, 밖에 나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보시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치킨집이고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커피숍입니다. 그렇죠? 그분들 다 이거예요. 자영업자. 근데 우리나라가 자영업자라고 하면은 보통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 실상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계형 자영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부분이에요. 치킨집이 6개월 이상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6개월 이상 가는 경우가 굉장히 극히 희박합니다. 퍼센트로 봤을 때는. 그렇죠? 중간에 다 어떤 경기 불황 또 혹은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서 폐업 조치됩니다. 폐업 조치된다고요. 이 자영업자들이 하는 사업이.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한 경우에도 뭔가 일반 근로자처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해 주자. 이런 의미에서 몇 년 전부터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임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자영업자 희망에 의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피보험자가 누구라고요? 고용보험법에 가입된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사업주가 아닙니다. 니은 이직,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인 A, B, C와 자영업자와의 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끝나게 되는 사유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권고사직. 회사가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근데 회사가 너 해고는 안 할 테니까 그냥 나가. 이렇게 권고사직. 그리고 일방적인 해고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본인이 원해서 내가 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죠? 또 뭐 있어요? 또 발상의 전환을 해보시죠. 근로자의 사망. 근로자가 죽었는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관계, 고용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요. 사업주의 폐업 혹은 사업주의 사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어찌 됐든 간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고용보험법상 이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디귿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다. 이거는요. 뭐 직업 상담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나 혹은 법대를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헌법에 보시면요. 헌법 32조를 보시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헌법 제32조 2항에 보시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건데 어찌됐든 간에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근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국가가 헌법, 그 밑에 파생되어 있는 고용보호법, 근로기준법, 기타 등등 노동관계법령으로 보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쵸? 따라서 근로의 의사가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실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업으로 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실업으로 보지 않으면요. 실업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보실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의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요. 근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거고요. 리을 실업의 인정 나중에 보실 거예요. 직업안정기간의 장이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네가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구나. 착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미음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요. 어찌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란 사람 월급 명세서를 쫙 뽑아봤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쫙 뽑아봤더니 급여 180만원 180만원 그리고 식대보조비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 칩시다. 홍길동이란 사람의 보수는 얼마일까요? 보수란 소득세법 근로소득에서 정확히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겁니다. 자, 식대보조비 10만원 비과세고요. 차량유지비 20만원 비과세입니다. 이 근로자 홍길동의 보수 얼마입니까? 180만원입니다. 180만원 이거예요. 비읍번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몇 개월이요? 이거 헷갈리신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몇 개월이요? 1개월 미만 동안 그쵸? 고용되는 자를 고용보험법에서만 특이하게 일용근로자라고 정의합니다. 1개월이요.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양가로 2번 보험의 관장 및 고용보험 사업 등 동그라미 1번 보험의 관장 고용보험법은 누가 관장한다고요?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어떤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해서 최위에 있는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을 하고요. 동그라미 2번 고용보험 사업 기억. 우리 2번 보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고용보험 사업이 뭐라고요? 고용보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 사업으로
고용안정사업 배우셨고요. 직업능력개발사업 배우셨습니다. 실업급여 사업 보셨고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실시한다. 다 보신 거죠. 이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고용보험법이. 니은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3번 국고의 부담, 기억.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 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니은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 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답니다. 중요합니다. 또는 4번 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보험료 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거 어디서 돈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특히 고용안정사업 같은 경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실업급여도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이 사업에 드는 비용들을 어디서 충당을 해요? 징수를 하는 거죠.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A라는 사업체의 사업주 근로자 홍길동 똥이 있다고 하면 사업주인 A에게 그쵸? 실업급여 관련해서 근로자 보수, 우리 아까 본 근로자 보수에서 0.65% 공제를 하고요. 그리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에 드는 그쵸?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0.25부터 0.85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징수를 해요. 사업주에겐. 그리고 홍길동 씨에겐 실업급여 0.65%만 징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징수를 해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 사업들이 쓰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 내용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니은번 다음 보시죠. 보험료 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그쵸?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그 사업이 어디예요? 고용안정사업, 그쵸?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징수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해서 직업안정과 관련해서 걷어들인 보험료는 각각 여기다 쓴다는 거예요. 또 실업급여로 걷어들인 보험료 이것들은 여기다 쓰고요. 그렇죠? 여기다 쓰고요. 다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징수한 이 실업급여 보험료는 여기 밑에 들어가 있는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도 일부 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걷어들인 이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보험료는 여기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육아휴직급여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뭐만 여기다 충당할 수 있다? 실업급여로 걷어들인 보험료만. 그렇죠? 디귿번 읽어보세요. 그냥 자영업자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영업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시험에서 크게 비중이 있진 않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양걸 3번 고용보험위원회 동그라미 1번 2번 및 보험료 징수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뭘 둔다고요? 고용보험위원회를 둔다고요. 위원회를 두고요. 동그라미 2번 위원회 심의사항 중요합니다. 기억번부터 미음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 개선에 관한 사항. 그렇죠? 보험료 제도가 어떻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항. 니은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사항. 즉 우리 아까 보셨어요. 0.65 뭐 직업능력개발료율은 얼마, 실업급여 얼마 이렇게 0.65%, 0.45%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어디서 결정한다고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디귿번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사업들이 잘 됐는지 혹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리을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에 관한 사항도 심의합니다. 심의입니다. 심의. 미음번 그 밖에 어떤 것들. 이 기읍번부터 미음번까지는 꼭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3번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몇 명이요? 숫자 기억하세요. 20명입니다. 고용보험위원회 구성 인원은
20명이고요. 동그라미 4번. 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입니까?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사람 중 각각 같은 수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기획번 근로자를 대표한 사람, 니은번 사용자를 대표한 사람, 디귿번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리을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그렇죠? 5번 동그라미 5번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동그라미 6번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넘어오셔서요. 중요합니다. 양가로 4번 적용범위 법 제8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범위. 동그라미 1번 고용보험법이 과연 어느 사업장까지 적용이 될 것이냐의 문제예요. 동그라미 1번 적용 원칙이 뭐예요? 적용 원칙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을 합니다. 사업과 사업장 이게 차이가 뭐냐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세요. 이건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건데요. 예를 들어 제조업을 하는 A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A라는 사업장이 있고 제조업을 행하는 A라는 법인이 있고요. 이 제조업장이 뭐 평택의 A, 당진의 C, 그리고 뭐 서울의 B 본사 이렇게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모든 걸 아우른 이 제조업 A 법인 자체를 사업이라 칭한 거고요. 이 지역마다 분포되어 있는 제조업장 혹은 기타 본사를 사업장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모두 고용보험법을 적용을 한대요. 다만 동그라미 2번 적용제의 사업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의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 적용해야 되는데 얘네들만 예외적으로 빼겠다는 얘기예요. 기획번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굉장히 영세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니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1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이 법 제15조 2항 제 각호는 조금 이따 보실 건데요. 이거 쉽게 말해서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 하는 공사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행하는 아래 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가번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0령 몇 조에 의거해서 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총 공사 금액이 얼마요? 2천만 원 미만 혹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만약에 이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람이 했다라고 가정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면허가 없이 시행하는 자가 행하는 기역, 니은과 같은 공사, 가나와 같은 공사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귿번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활동 같은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제외 근로자가 또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잠깐 쉬실게요. 지금 적용 제외 사업을 봤습니다. 적용 제외 사업. 예를 들어 뭐 농업을 하는 사람이 뭐 근로자 한 명을 데리고 어떤 뭐 농업 혹은 축산업에 종사한다고 가정을 하고 법인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건 아예 이 사업 전체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적용 제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근로자들을 다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다만 적용 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A 법인에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고 C라는 사람도 있고 D라는 사람도 있죠. 근데 다만 원칙적으로 A라는 거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에요. 따라서 A, B, C, D라는 사람들 모두 고용보험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이 중에서 우리 법으로 정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고용보험법이 적용 안 되는 이 D라는 사람이 뭔지 볼게요. 기획번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고용보험법 적용 안 됩니다. 고용보험법 적용이 안 되는데
고용보험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표현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 옆에 양가로 보시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뭐만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고용보험법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는 이 사람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뭔 된다고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적용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미만인 자 누구냐?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동안 60시간이 안 되는 사람. 60시간이 안 되는 사람. 보통 주 40시간 정도 근무를 하니까요. 주 40시간. 한 일주면은 뭐 160시간에서 한 190시간 정도의 소정근로시간을 일반 하루 9시 출근해서 6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한 160시간 이상은 최소한 가지고 있다고요. 일주에 소정근로시간이. 근데 160시간이 안 되는 160시간이 안 되고 그리고 60시간조차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로시간이 아주 짧은 근로자들에게는 고용보험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여긴 전체 다 안 되는 거예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다 안 되는 거예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도 똑같습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와 그리고 3개월 이상 다만 이 사람들이라고 해도 보시죠.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한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와 일용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디귿번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도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별도로 다른 법령에 의해서 고용 안정을 보장받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임의 가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밑에 보시죠.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동그라미 1번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가입 대상 공무원이 임용된 경우 가입 대상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본인의 가입 의사, 고용보험 가입할래? 라고 의사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 소속기관의 장은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 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가입할래요? 가입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입할래요? 라고 대답한 공무원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2번 보고 계시고요. 다만 해당 가입 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를 고용한 그 어떤 공공기관에서 해줄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가입을 신청한 이후에 해당 가입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에 다음 날에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 주의하시고요. 다음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다른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에 임용된 때에는 별도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동그라미 4번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탈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 탈퇴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넘어오시죠. 지금 뭐 보고 계세요? 고용보험은 적용되는 사업이지만 이 중에서 누가 적용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 거죠. 리을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미음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외국인 근로자.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뭐 그들의 체류 자격에 따라 일부 달라지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별정우체국 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제외예요. 적용 제외. 기획번부터 65세 이상인 자, 15시간 미만, 일주 15시간 혹은 1개월 60시간 미만인 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그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자,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이렇게까지 보셨어요. 이 지금 말씀드린 6가지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꼭! 정말 꼭이요. 토시 하나 틀림없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잠깐 쉬셨다가요. 그리고 2회차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다.